이번 코너는 본 방송에선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해줘 홈즈의 임경식 PD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구해줘 홈즈 담당하고 있는 임경식 PD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 비하인드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리얼한 발품 중개 배틀이 펼쳐지는 구해줘 홈즈를 주목해 봅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대신해 스타가 직접 발품을 팔아 집을 찾으며 모두의 공통 관심사인 집에 대한 고민을 담는 동시에 다양한 주거 문화에 대한 유익한 정보와 재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가족부터 신혼부부, 1인 가구에 이르기까지 매회 특색 있는 의뢰인들을 통해 다채로운 에피소드와 기존 예능에선 볼 수 없었던 특화된 매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급하다 급해 우리 집 이사.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세요. 딱 맞는 집을 찾아드립니다. 네, 임경식 PD는 올해 4월부터 구해줘 홈즈팀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많은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인 만큼 새롭게 연출 맡게 되었을 때 뭔가 좀 부담스럽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어떠셨나요? 진짜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네. 보통 이제 프로그램 연출로 맡게 된다고 하면 지인들이 그냥 제목 정도 들어본 정도인데 저희 프로그램은 뭐 에피소드, 회차, 본인이 살고 싶은 매물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이 구해줘 홈즈는 예능과 부동산의 접목이라는 새로운 시도로 기획에서부터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 2049 시청층들의 꾸준한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구해줘 홈즈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집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전 국민의 화두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 좋은 건 이제 집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최근 회차들 보면은 주제를 명확히 정하죠. 그래서 가격대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뭐 동선까지 해가지고 다 담아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죠. 뭐 제가 만약에 의뢰를 한다라고 한다면 집 구조가 웬만하면 좀 아내하고 잘 마주치지 않는 구조. 그런 동선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집들을 좀 찾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네. 어떤 인포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잘 들어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우리가 단순히 어떤 좋은 집을 소개하는 거를 넘어서 그 집이 속해 있는 어떤 지역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매력들을 재발견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요즘엔 굉장히 돋보이더라고요. 자연 속에 살지만 분당의 그 도심을 그대로 다 이용할 수 있는 좋다. 그러겠구나. 저기 커피숍 있죠? 굉장히 유명한데. 아, 그래요?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여기가. 식사 딱 마치시고 산책하기 너무 좋겠다. 아우, 진짜 이쁘더라고, 동네가. 집을 자산과 투자의 개념으로만 보던 어떤 회계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다채로운 관점을 던졌다라는 점이 굉장히 좋은 의의였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특정한 집을 소개할 때 그 호평을 내리는 요소들이 회를 거듭할수록 좀 이렇게 고정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 통창, 뭐 특정 바닥재 같은 어떤 최신 인테리어라든지 뭐 풀옵션 이런 것들 물론 다 갖추면 좋기는 하지만 다채로운 주거 문화를 보여준다라는 취지와 다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설정들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놓고 남의 집을 구경한다라고 하는 이 컨셉트 자체가 일종의 관음증적인 욕망을 좀 충족시켜주는 것도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 집이 아닌 이상 살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충분히 어떤 소구력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예능적 요소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 팀이 나누어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시청자들의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이 순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포테인먼트로서 정보와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감상평 나온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좋은 말씀만 네. 해주셔가지고 전적으로 동감할 수밖에 없네요. 네. 진짜 좀 어려운 프로긴 해요. 그 말씀하신 모든 요소가 있다는 거는 그 모든 요소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시청자들이 완성도를 느끼기 힘들거든요. 가령 사실 시대상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건 사실 시사교양적인 영역이 있는 거고 예능의 다양한 요소
요소들로 재미를 배가하고 웃음도 창출해야 되고 두 팀이 결어서 마지막에 결과물을 낸다 약간 드라마틱한 요소도 존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살리는 게 사실은 저희의 고민이기도 하고 더 잘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구해줘 홈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구해줘 홈즈는 실제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는 만큼 방송에 담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제작진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일단 뭐가 있을까요? 집이 제일 어려워요. 네. 집 프로인데 집이 제일 어렵고 우리나라의 집값이 매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뢰인분들이 생각하는 집값으로 그런 조건을 찾는 집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그런 매물들을 가서 보면 또 의뢰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도 있지만 또 입지라든지 또 다른 또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배제해야 되고 그래서 매물 찾는 것이 사실 가장 힘듭니다. 정말 리얼 발품 배틀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제작진이 공을 들여서 제작한다라는 게 시청자들도 느껴져요. 가령 이제 뷰가 아름다운 집 이렇게 소개를 할 때 단순히 이렇게 낮의 광경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밤까지 기다려서 야경의 아름다움도 같이 보여주고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을 해서 주변의 경관까지 같이 담아내는 이런 노력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제 단순히 보게 되지가 않고 숨어있는 어떤 장면 이런 것까지 다 즐기게 만드는 그런 제작진의 노력이 들어간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집 내부를 촬영할 때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연출이 들어가잖아요. 예쁜데? 잡지에 나오는 집이네. 우리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부분하고 또 그러면서도 현실과 괴리감을 느끼지 않는 그 균형을 찾기가 되게 어려울 텐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고민이긴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잘 보여줘야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집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거기도 한데 집에 있는 상태를 다 고스란히 노출하는 건 판타지를 깨트릴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덕팀과 복팀이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저기 실제로 가보면 저런 부분은 저런 게 문제가 있어 이렇게 지적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상세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개성 있잖아요. 뻔하지 않잖아. 바닥도 일반적인 집에서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저기 알죠? 저기 흰 먼지가 그렇게 잘 보여요. 먼지 때문에. 검은 머리카락이 그렇게 안 보여요. 예. 쉴만한 테라스가 있어요. 뭐야, 여기 바베큐도 해 먹을 수 있잖아. 산짐승들이 다 갖다 먹지. 산짐승이 왜 저기로 가요? 견제 효과를 주면 보여지는 것과 실제로 생각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시청자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패널들이 대신 질문을 네네. 해주는 그런 역할이겠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들은 과연 어떤 형태로 주고하고 있을까. PD님은 자간지 아니면 뭐 전월세인지 반전세인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도 집에 대한 어떤 시각이 좀 넓어졌을 거 아니에요. 홈즈를 맡고 이제 집을 옮겼어야 되는데 한 3년 전에 집을 아파트로 옮겨서 집에 있을 시간에 인테리어를 보면서 한숨을 많이 쉬죠. 네. 그리고 그 55회 방송을 좀 예로 들면 뭐 그전 방송도 그랬지만 집에 붙이는 그 별명들이 굉장히 참신하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세트장 아니야? 아, 세트장 아닙니다. 한우. 내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소. 내 마음에 소. 3, 2, 1, 오픈! 막힘이 없네. 대박이지? 대박이야. 뷰가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나요? 저 아름다운 마운틴이 인왕산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집 바로 인왕산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그런 센스 넘치는 장면들은 다 작가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참고로 인왕산 알러뷰는 제가 줬습니다. 네. 제가 아재 개그를 좋아해가지고 계속 던지다 보니까 하나 걸려서 집에 캐릭터를 잡는 게 사실은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해요. 쉽게 얘기하면 별명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별명을 짓고 나면 오히려 그 집이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장명을 할 때는 저희 제작진이 다 모여서 같이 그 집에 대해 특성을 얘기한 다음에 약간 집단지성으로 알라뷰 어때? 그러면 괜찮은데요? 해서 뭐 인왕산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장명은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회의 시간의 일입니다. 어쨌든 집이라는 게 보러 갔을 때는
텅 비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집에 있는 것들을 옮겨놨을 때 어떤 모습이 될까 좀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 공간에다 요즘엔 CG로서 뭐 이 공간에 냉장고 넣으면 좋겠네요. 하면 냉장고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세탁기랑 드라이기 놓으면 좋겠네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CG 활용에 있어서 어떤 점을 좀 가장 신경 쓰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집이 사람에 따라서 활용도가 달라지는데 그때마다 실물을 놔둘 수는 없어서 저희가 그걸 생각한 게 이제 CG고 최근에는 집들이 좀 복잡한 집들이 많이 생겨서 한 스타트업하고 지금 저희가 협업하고 있는 거는 3D 스캔으로 좀 집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작업 중이거든요. 아마 곧 선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 매회 이제 방송 말미에 의뢰인들이 집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 후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과연 그 이후에 뭐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점들까지도 저는 이제 호기심이 갔습니다. 좀 오해를 풀어드리자면 사실 거기서 선택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네,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에요. 의뢰인들이 저희한테 정보를 받아서 직접 가서 꼼꼼히 보세요. 거기서 마음에 드시는 집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저 제작진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방송에 매물로 나온 후에 매물 의뢰가 폭주가 된다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렇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의뢰인이 먼저기 우선이기 때문에 때문에. 의뢰인이 우선권이 있죠. 아, 네. 여러 형태의 가족들이 나오는데 일 때문에 좀 떨어져 살다가 처음으로 모여 살 집을 찾는 새 쌍둥이 자매의 사연입니다. 2. 그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는 재미가 있는 반면에 회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또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소재의 한계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뭐 제작진도 같은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고민은 많죠. 네. 사실은 제가 이 프로그램 처음 왔을 때 가장 큰 고민이 대한민국에 갈 만한 지역은 다 갔고 집의 형태도 뭐 그렇게 생각보다 다양하진 않잖아요. 과연 이걸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봤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집에 대한 검색어가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낮에 집에 있다 보니까 아 우리 집의 인테리어가 이렇게 별로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인테리어를 검색하기도 하고 그전에는 사이좋게 있던 부부가 같이 오랫동안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 공간 분리가 돼야겠구나. 그래서 공간 분리에 대한 집을 찾기도 하고 조금씩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은 매년 어쨌든 지어질 것이고 사람들의 니즈도 바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좀 다변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해줘 홈즈는 매회 다양한 사연을 지닌 의뢰인과 맞춤형 인턴 코디들이 출연하고 있는데요. 위원들은 최근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55회 방송에서는 배우 박혜진 씨가 출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인턴 코디라기보다는 소장이라는 그 별칭을 붙일 정도로 건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좀 뽐냈거든요. 요즘은 직부등을 많이 안 하는 추세잖아요. 저 알고 있죠. 아니요, 이렇게 간접을 많이 넣는 추세인데 매입등이라고 하죠. 네, 매립등이라고 표현하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조도는 보통 3,000K 정도. 3.K 뭐야? 3,000K요? 3,000K 괜찮죠? 아무래도 3,000 좀 넘으면 너무 밝고 이렇게 하니까 좀. 앵무새야. 구간조처럼.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예. 이제 켈빈으로 세계 온도를 얘기를 하죠. 이제 3,000K면 이제 저희가 쓰는 이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온도. 이제 3,000K에서 4,000K 올라가면 이제 푸를 정도로 하얀빛이 돌면서 좀 차갑게 느껴지죠. 저 사람 뭐야? 오, 처음이야. 저희 임 소장님 안 부럽습니다. 진짜 교수님 같다. 그런 박혜진 씨의 활약을 좀 예상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보통은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뭐 인테리어 어떤 색감이라든지 이런 걸 지적하시는데 자재까지 지적하시는 분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박혜진 씨 말로는 본인이 인테리어를 직접 본인 인테리어를 하면서 인테리어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실제로 인테리어 관련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를 하셨대요. 근데 지금 작품 때문에 잠깐 쉬고 있는데 이제 그게 끝나면 다시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박혜진 씨 팀이 졌잖아요. 그때 박혜진 씨 표정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어떤 일이 있지 않았을까. 다음에는 꼭 이기는 쪽에 하고 싶다. 다음엔 더 좋은 지식을 전달하고 싶다. 그렇게 다짐하고 가셨어요. 한 번 더 도전 네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역할들이 이제 단순히 연예인들이 어떤 게스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인턴 코디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그 이름에 좀 명분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섭외할 때 어떤 기준이라거나 이런 점들도 궁금합니다. 고맙게도 저희한테 나오시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구해줘 홈즈 다 팬이시거든요. 구해줘 홈즈 진짜 많이 봤거든요.
빈병이 생기더만. 보면 빈병이라고? 빈병만 먹으면 그렇게 빔을 쏘고 싶어. 이런 병이 또 생기더라고요. 환자예요. 다 환자야. 세영이도 환자고. 조이종주 보면은 약간 파란 색깔 나오면은 무조건 다 그리스 산토리니 맨날 그런 식으로 맨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 병이에요. 산토리니 병. 아. 녹색 나오니까 오늘 좀 새롭네요. 이거 좀 새로워. 들어와. 아 진짜 크다. 크다. 넉넉하다. 넉넉해. 진짜 많이 봤네. 많이 보긴 많이 봤네. 들어가는 거 박나래 씨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기본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왜 저래? 그 인턴코디 분들이 워낙 집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의뢰인이 생각하는 그 집과 가장 잘 맞는 코디를 매칭해 주는 게 저희의 일인 것 같아요. 계속 아파트에서만 살았어요. 네. 근데 아기가 생기고 이제 걸음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밑집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희 집 아들 둘인데 전쟁이에요, 매일매일이. 저도 얼마 전에 그 아파트 1층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어떤 지역으로 출동을 해보면 돼요? 춘천으로. 아, 춘천! 저 아시죠? 춘천의 딸. 춘천의 딸이야. 제가 춘천의 딸이란 말이에요. 제가 춘천에 제 손바닥 안에 다 올려놓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잘 만나셨어요. 네. 유명한 연예인을 섭외한다기보다는 의뢰인과 가장 잘 맞는 연예인은 누굴까, 어떤 분이 소개해주면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보게 될까라는 것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공감을 할 수 있고 현실적인 조언도 네. 줄 수 있으니까요. 네네. 저는 이제 56회 양평의 전원주택 매매편이 좀 흥미로웠어요. 남이란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룰 파괴자로서 우리 팀이 이기게 해야 되는데 상대편 매물 보면서 계속 좋다고 하는 거예요. 후드가 있지만 향도 있어가지고. 근데 창문을 열면 이게 이거 음식이랑 부딪히게. 근데 이제 위로 열 수 있으니까. 환기창만 창문은 다. 가만히 있어 좀. 창문은 다. 가만히 있어 좀. 그 여기로 바로 들어와가지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세차하라고 저렇게. 맞아요. 그거예요. 예. 김숙 씨가 제발 그만하라고 말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재미면에서는 좀 탁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정 코디하고 인턴 코디의 합에 있어서 어떻게 이걸 조화를 생각해서 섭외하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김숙 씨와 남이란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동갑이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친해져서 김숙 씨가 초창기부터 라미란 씨를 꼭 모시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했고 이번 기회로 사실은 모시게 됐거든요.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이 집은 마당에서 지치네. 어머. 우리 두 언니씨가 너무 행복하게 노니까 저희가 너무 좋네요. 저는 백살입니다, 백살. 얼마나 신나 보입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 지적해서 이런 거 해주세요 하지 않더라도 하나하나 궁금한 것들을 정말 방송을 떠나서 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의뢰인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연을 선정할 때 특별히 이제 기준이라든지 선택하는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의뢰인은 100%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하신 분들로 받아요. 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매번 1인 가구를 소개할 수도 없고 매번 큰 주택을 소개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안배를 미리 해놓고 그다음에 지역도 안배를 한 다음에 그중에서 의뢰인을 고르죠. 의뢰인이 중요한 이유는 의뢰인이 스토리텔링의 가장 첫 출발이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집을 구해주겠다는 그 각 팀의 욕망이 좀 살아 있어야 마지막에 어떤 집이 결정됐을 때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에 일단 중점을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생각하는 어떤 조건이나 집의 형태가 시청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좀 요구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는 편이죠. 경쟁이 치열한가요? 경쟁이 치열한데 하여튼 많이 보내주세요. 네. 네, 오늘은 구해줘 홈즈 임경식 PD와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임경식 PD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호평일색으로 해주셔가지고 너무 사실은 제작자로서 기분이 좋고요. 그 또한 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를 반영함과 동시에 또 웃음과 재미도 주고 의뢰인들을 통해서 우리 서민들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좀 그런 프로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만족할 집을 찾는 그날까지 구해줘 홈즈가 오래도록 함께하길 응원하겠습니다.